네, 오늘 정치권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신성범 전 국회의원, 배종호 세안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공식화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검찰의 논리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 뭐 이거는 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 1년에 하고 오히려 제가 이제 나온 것을 보면 대장동에 관한 한 대장동에 대해서는 아마 뭐라 그럴까 이거는 배임 혐의. 그러니까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일당 똑같은 사람들 대장동 일당에게 굉장한 이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시장으로서 업무를 태만히 했다. 내지는 뭐 한쪽만 말을 듣고 구조를 만들어줬다는 이 업무상 배임 혐의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성남FC 그러니까 시민구단이라는 성남FC의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니 이건 결국은 대가를 줬기 때문에 아주 기업체들에게 큰 이익을 줬기 때문에 제3자 뇌물 아니 뭐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오히려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은 백현동 거 있잖아. 백현동 옹비가 아파트. 이 부분을 이번에 영장에 넣을 것인지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더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배임 부분은 성남시장으로서의 최종 결재 책임, 결과적으로 아니면 그 과정에서 이익 분배 구조를 만드는데 시장으로서 최종 결정한 내용이 얼마나 조사가 됐느냐 이런 대목 하나 또 성남FC는 결국은 기업체들에게 대가로 준 것. 이 대목이 과연 얼마나 진술이 촘촘하게 증거를 갖고 있느냐 이 대목이 앞으로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는 기정사실화가 된 가운데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 국회가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서 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서로 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체포 동의안이 결국은 부결될 것이다. 이런 뭐 민주당 내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굳이 이제 체포 동의안 부결을 민주당이 당론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는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 이른바 친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의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걸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할 경우에는 실익이 없다. 왜냐하면 실제 이제 이 인사와 관련된 그런 거는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해도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경론에 휩싸일 경우에는 오히려 당 내분을 높이실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역풍.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자유투표로 하지 당론으로 채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원초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검찰은 전체적으로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목표를 정하고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해라. 정치를 하지 말고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째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증거인멸,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결정적인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혐의를 소명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지금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제1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유력한 대선 주자였고 앞으로도 또 대선 주자인데 도망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낙인 찍기 위한 일종의 악마와 그런 과정이 아닌가. 또 두 번째로는 민주당은 방탄정당이다라는 그런 이미지 씌우기. 또 세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 좀 분열을 유도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목적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결국 국회가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지금 캐스팅 보터로 꼽히는 정의당에서는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 체포동의안 부결에 우리는 협조할 뜻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요. 예. 정의당이 숫자로 봐서는 뭐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 않겠지만 국민 여론과 여기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지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제가 민주당에서 당론은 하지 않겠다. 자유투표로 맡기겠다. 결론은 뭔지 낼지 모르겠는데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자유투표에 맡기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번에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진퇴나 이런 게 신변 문제가 이번에 정리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미안하지만 그냥 조용히 그냥 체포에 응하는 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의원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될 것이 백현동 건도 있고 만 이번에 기수장에 안 들어간다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보십시오. 이른바 범야권이 다 합하면 184석인 거예요. 184석. 예. 그런데 여기 150석이면은 통과된단 말이에요. 가결된다. 그렇게 따라서 이른바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해가지고 전부 다 35명만 이재명 의원 체포 동의안에 나 찬성한다고 35명만 합류해버리면 국민의힘에 합류해버리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이고 뭐 있는 건데 어찌됐건 이런 대목에서 보자면 정의당의 이 작은 부분이 숫자로 봐서는 무시해도 좋겠지만 여론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는 맞는 거예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급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 이중대 소리는 이번에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나름의 제2창당의 각오로 덤비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네.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요. 정의당의 이런 입장이 좀 여론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 거. 하나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좀 상황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론을 내세워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뭐 면책 특권이라든지 이런 특권을 좀 내려놓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걸 다 걷어 던지고 출석을 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라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검찰 수사가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전방위적으로 300건이 넘을 정도로 압수수색하면서 먼지떨이식으로 계속해서 별건에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죽이기식 수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전혀 소환조차 하지 않는 조사조차 하지 않는 또 두 번째로는 50억 클럽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이번에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검찰의 부실 수사, 제 식구 감싸주기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50억 클럽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사실상 수사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이렇게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과연 민주 진보 진영에 속하는 그런 국민들이 공감하겠는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의당의 이런 주장은 상당히 좀 앞으로 오히려 좀 악수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번에 지금 정의당이 확실하게 체포동의안을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의당의 존재의 의미가 더 없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정의당의 행보들이 결국 지금 뭐 한 5% 안팎까지 추락한 그런 정의당의 위기 상황에서 나름대로 좀 존재감을 키워보자라는 그런 전략적 선택 같은데 결과적으로 저는 앞으로 좀 실패한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좀 오해가 있는데 이런 거 여기 지금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처리되면 가결됐다 칩시다. 가결되면 그 다음 날 바로 검찰이 와서 이재명 의원을 잡아갑니까? 체포합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100% 검찰에게 프리핸드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국회에서 던져주는 게 아니라 가결되면 그때 법원이 나서는 거예요. 법원 영장 실질 심사를 가결돼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가결이 안 되면 부결되면 영장 실질 심사도 못 받고 영장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그게 다시 말하면 가결돼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재명 의원은 검찰에 바로 구속돼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절차가 남아서 정인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차라리 검찰하고 이렇게 다투지 말고 예. 법원에 가서 한번 다퉈라. 그게 더 떳떳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신영께서 말씀하신 건 당연한 법적 절차고요. 지금 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냐 아니면은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정당한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성격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지금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접견한 것을 두고 연일 보도가 이어지자 민주당에서 구치소 접견 내용이 검찰을 거쳐서 언론에 흘러나갔다면서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을 추진한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정성호 의원의 회유 정황 등을 엄중하게 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고 합니다. 정성호 의원 접견 내용을 왜곡해 언론에 흘리더니 그 핑계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밀어붙이겠다니 실소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 유출이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하고 수사 및 G라인 검사 전부를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을 만나서 회유성 발언을 했다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민주당은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이 조직적인 범죄를 지금 하고 있다. 그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승호 의원이 사선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변호사 자격도 있고 하니까 아마 뭐 정진석 김용을 잘 알겠죠. 언제 찾아갔으면 이 사건이 언제죠? 작년 연말하고 올해 1월 달이라는 거예요. 1월 달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뭘 했느냐? 특별 면회를 한 거예요. 저도 특별 면회 자주 가봤어요. 현역 때. 가면 어떻게 하느냐? 보통 면회는 일반 면회는 이렇게 칸막이를 가운데 두고 얼굴만 보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녹음이 돼요. 근데 특별 면회 장소 변경이라 그래가지고 소파도 있고 한 데서 다만 교도관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안 보는 척하면서 지켜본다고. 그리고 또 접견록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말을 다 기록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접견이 된다는 것도 알려줘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했다. 특별 면회를 한 거다. 특별 면회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작년 연말 이야기예요. 올해 초. 작년 12월 올해 초.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호 의원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되지 않겠냐 얘기를 잘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 다음에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또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대목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말한 건 사실이다. 증거가 남아 있겠죠. 접견 녹에. 그러면 이걸 회유로 볼 거냐 아니면 격려의 말로 볼 거냐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저도 의심은 가잖아요. 무슨 말이야? 잘 버티고 있으란 말이야.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진술을 유지하고 그러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좋은 날 올 거야라고 회유하고 증거인멸하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냐라고 의심할 때 보면 충분히 있는 거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위로 격려했다.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또 정진상 김용 만나온 다음에 이번에는 누굴 만났죠? 이화영 부의사를 예. 서울구치소인가 가서 또 만났더니 그것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니까 적어도 이른바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앞에 수식어가 붙는 정성호 의원이 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정성호 의원이 가서 이게 쭉 만나는 것, 그 시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성태라는 사람이 들어오는 전후에서 만난 거, 이화영 씨 만난 거 이런 대목을 보면 혹이나 이거 회유하고 다 들어가서 마음 흔들린 사람 마음 다 잡으려고 하는 간에 의심은 충분히 있는 거죠, 뭐. 야, 시점이나 정황을 봤을 때 회유나 입막음을 할 그런 정황이 충분하다 좀 이런 말씀이신데 좀 이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구조적으로 회유하거나 입막음을 할 수가 없어요. 신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단 둘이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교도관이 배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슨 내용을 했는지 다 기록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회유를 하고 입막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지금 그 내용을 결국은 검찰이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굉장히 좀 변호사보다 더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라. 그리고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면은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 정권이 굉장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계속 간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입막음이나 회의로 한 것처럼 내용을 각색해 가지고 검찰이 이걸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정당한가?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내용을 공개해 가지고 악의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 고발하는 그런 상황. 그럼 이제 검찰은 왜 이런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려는데 마땅히 지금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없으니까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이재명 대표가 서면 진술서를 내가지고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심지어 보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 검찰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 정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막장 검찰까지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유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결국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이 이제 내가 한번 저도 이제 면회를 자주 가봤으니까 교도관이 이제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시 어떻게 보면 변호인과 이를 범법자 사이에 뭐가 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특별 면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다들 조심하지만 그러니까 은연중에 뭐 전달할 수 있는 거고 또한 기록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다.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교도관이 들으면서 특이한 동향을 적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매일 보고한다기보다는 구치소 사정에 따라서 바로 보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검찰이 찾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판단은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보기에는 이건 뭐 입 맞추려고 계속 하고 있네라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다는 게 제 판단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명예당 대표를 맡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여권 내선 좀 온도차가 분명해 보입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비윤계 후보인 점을 지금 강조하면서 용산 출장소는 안 된다 이렇게 직격을 했거든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 명예직 이상의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가질 수 없다. 명예직 이외. 명예직은 가질 수 있다. 뭐죠? 그러면 명예 뭐 대표나 옛날 같으면 총재겠죠. 명예 총재란 말도 있었어요. 근데 한때는 근데 그거 아니니까. 근데 다만 어떻게 보면 뭐 큰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면서도 이 대목이 있는 거죠. 당정 분리 이야기를 왜 자꾸 했느냐. 우리의 헌법 체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각 책임제라면 당연히 아시는 대로 집권당의 제1당의 대표가 바로 수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혼몸, 한몸, 당정이란 말이 필요 없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건데 우리 대통령제에서는 상권 분립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당이지만 여당이라도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또 상권 분립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묘하게 애매모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대통령과 여당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모든 것을 똑같이 가서는 국민들의 눈에서 멀어져서 다음 정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비공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명예대표가 된다는 것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과 당이 한 몸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면 정치가 분리해 줄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정협의라는 말에서 당정회의도 한다고요. 총리가 주로 나오고 당정회의를 하는데 그 부분도 항상 법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다음에 야당이 또 여당 되면 또 당정회의를 해야 되니까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안 한 측면이 있다.
당정이를 이렇게 이제 명예대표가 된다면 당정이 뭐 국민들의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유리한 구도는 아니다. 왜 지금 이야기 특히나 왜 이렇게 전당대회 앞두고 전당대회에서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 또 전당대회 와중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좀 상당히 안타깝고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대통령 명예대표 얘기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이른바 총재까지 겸해가지고 당을 완전히 이제 장악하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이제 민주화 이후에 지금 이제 대통령이 당 총재를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당정일체론이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명예대표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친윤 내지는 김기현 친윤 후보가 상당히 좀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천하람 후보 돌풍이 상당히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3위로 부상을 했는데 천하람 후보가 계속해서 사실상의 반윤 내지는 비윤의 깃발을 가지고 지금 같은 추세라면 한 15%까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1차 결선 투표가 1차에서 선거가 끝나지 않고 2차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천하람 후보의 이 캐스팅 보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1차 투표에서 사실상 과반 득표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과연 이것이 이 선거 전략의 효율적인 전략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겠는가라는 그런 의문. 그래서 지금 이제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이 무슨 용산 출장소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뭐 선거 개입하고 있죠. 또 하나는 뭐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지금 뭐 검찰의 수사 지휘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지금이라도 유심파리도 좋지만은 좀 정도껏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정치권 이슈들 신성범 전 국회의원 또 배종우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